오늘도 댓글이 있습니다. 지지저항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봐도 모르겠습니다. 지지저항이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 도대체 그 지지저항은 어떠한 기준에서 잡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저항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변곡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변곡점을 알아야 되냐? 변곡점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오르다가 떨어졌을 때 추세가 꺾인 구간이죠. 반대로 떨어지다가 올랐을 때 추세가 꺾인 구간이죠. 이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추세가 변했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변곡점을 지지와 저항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가 오른 구간이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떨어지다가 오른 구간이 변곡점, 오르다가 떨어진 구간이 변곡점이 되잖아요. 지지와 저항을 알려면 먼저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변곡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구간이 시세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작용을 해요. 이 기준선, 이 변곡점에 대한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에 대해서 이 기준선보다 시세가 아래쪽에 있으면 올라갈 때 저항력이 생겨요. 왜 저항력이 생겨요? 이건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보유자들은 아래에 있으면 손실인 거죠. 현재 상태의 손실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본저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본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절을 안 하죠. 왜냐면 올라오면 더 올라가나 보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저가 처리한다 때문에 매도를 시작합니다. 본저가 청산을 하는 거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본저가 청산하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요. 만약에 시세가 이 구간, 저항 구간을 만약에 위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이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뀝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변곡점이죠. 오르고 떨어진 구간이죠.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 변곡점에서 선을 긋고 거기를 돌파할 땐 저항이었는데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조정받을 때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항 구간이다, 지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변곡점 어려워요. 요것도 변곡 같고 요것도 변곡 같아요. 변곡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지지, 저항에 대한 기준을 둘 수 있는 변곡 자리를 잡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차트 요 위에 보시면 캔들 모양이 있을 거예요. 캔들 모양이 있을 겁니다. 요 캔들 모양을 눌러보시면 캔들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티나시라고 있어요. 그걸로 바꾸면 캔들이 요렇게 바뀌어요. 좀 단순해지죠. 다시 바꿔볼까요? 캔들은 조잡해요. 이걸 하이캐나시로 바꾸면 조금 단일화가 돼요. 양봉 그룹, 음봉 그룹,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캔들의 상승과 하락을 추세에 대한 그룹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봉 그룹에 대한 고가, 음봉 그룹에 대한 전체의 저가, 여기가 변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룹의 최고점, 이 그룹의 최저점, 음봉 그룹의 최저점이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양봉 그룹의 최고점이 위쪽 변곡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 거래소별 수수료 할인 링크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와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음봉 그룹의 최저점에 변곡 잡는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음봉에 여기를 잡으시는데 이 그룹 전체의 꼬리가 가장 아래로 길었던 이걸 이제 변곡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하이캐나시로 가르쳐주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거 있잖아요. 전환된 여기를 변곡 자리 잡는데 그게 아니고요. 음봉 전체 그룹의 제일 아래쪽이죠. 요 캔들이요. 요 캔들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양봉 그룹에서도 이 양봉 그룹 전체에서 몇 번째 캔들이 가장 고점을 찍었냐가 변곡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가 되니까 시장이 떨어졌다가 오를 때 저항을 받아요. 오를 때는 또 반대가 되겠죠. 변곡 자리를 쭉 올렸죠.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지지.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저항이지만 그 저항을 뚫고 올리면 그 다음에는 조정받을 때 그게 지지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시 말하면 일단 변곡점을 알아야 된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고요. 그 변곡점을 알려면 하이캐나시, 캔들을 하이캐나시로 바꿔서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양봉 그룹의 고가, 음봉 그룹의 저가를 기준으로 그 라인을 그은 게 지지와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걸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저항이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기준선이라고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 그게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그 선이 저항 라인이 된다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지지 저항 이렇게 이제 선을 막 긋다가 보면 엄청 옛날 것까지 끌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먼저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최근에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지지저항이라고 한다. 가장 최근의 기준선을 가장 신뢰도 있게 봐요. 요 라인을 봐야 되는데 아주 옛날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항 라인이 가장 신뢰도가 있는 매매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우측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내일 아침은 떡상.